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문상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노래방 도우미와 결혼한 남자입니다. 이 작품은 댕댕이와 책을 구독자분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기획한 작품입니다. 읽는 내내 너무나 재미있어서 많이 웃었어요. 작품을 다 들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사흘 밤낮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50대 초반 일용직 노동자 덕배는 아내의 기일을 맞아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법주 한 병을 다 마셨지만 쓸쓸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밤이 늦었지만 덕배는 우산을 쓰고 마트로 향했다. 골목 지하의 노래방에서 구성진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덕배는 가던 길을 멈추고 노랫소리에 이끌려 지하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손님. 혼자서 오셨나요? 네, 비도 오고 해서요. 그러시면 저기 조용한 끝방으로 모실게요. 노래방 사장과 덕배가 끝방으로 가고 있는데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카운터로 나왔다. 아니, 왜 금방 나와요? 그 아저씨는 나보고 늙었다고 20대 아가씨를 불러달라네요. 휴가철 이 시간에 20대 도우미가 어디 있나요? 여자는 한국말이 조금 어눌해 보였다. 그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부를게요. 잘 가요. 덕배는 밖으로 나가려는 도우미 여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노래방 사장이 덕배에게 물었다. 혼자 노래 부르시게요? 도우미 여자 필요하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하던 덕배가 예 라고 말했다. 노래방 사장은 덕배의 말을 반대로 알아차렸는지 밖으로 나가려는 여자를 불러 세웠다. 저 보미 씨, 이리 좀 와 보세요. 예? 사장님? 여기 손님이 같이 있고 싶다고 불렀으니 같이 저 끝방으로 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덕배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더니 뒤따라서 보미가 들어왔다. 보미는 아담한 키에 얼굴도 작은 동안이었다. 덕배는 이게 아니다 싶어 망설였는데 나가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 나이가 많다고 차였는데 덕배마저 차 버린다면 이 여자는 덕배보다 더 쓸쓸할 터였다. 보미는 끝방에 들어오자마자 노래방 기계 리모컨을 능숙하게 작동했다. 노래 제목 불러주시면 차례대로 예약해 드릴게요. 노래는 이따가 부르고 여기 앉아서 캔맥주나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세 개라고 하셨으니 그럼 3개 시킬까요? 그래도 좋고요. 보미가 주문을 하고 조금 후 노래방 사장이 캔 맥주와 고래밥을 가지고 들어왔다. 손님, 재미있게 오늘은 놀다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보미가 말했다. 조용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예약을 눌러 놓을게요. 보미는 몇 곡을 예약한 후 시작 버튼을 눌렀고 노래방 기계는 혼자서 돌아가고 있었다. 소리를 조금 줄이시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보미는 시키는 대로 하고 덕배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왜 저를 부르셨나요? 덕배는 솔직하게 부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나이가 많다고 퇴짜 맞고 나가는 게 안쓰럽게 보였다고, 처지도 나와 비슷한 것 같아서 불렀다고 그렇게 말할 순 없었다. 아까 기분이 언짢았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사무실에 매여 있는 몸이라 퇴짜마저도 보고만 해주고 다른 곳으로 또 가면 되거든요. 그러셨군요. 저는 아내 길이라 제사를 지냈는데 마음이 오늘따라 쓸쓸해서 실컷 노래라도 부르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러셨군요. 오늘이 아내의 제삿날이었군요. 마음이 쓸쓸하실 테니까 제가 잠깐이라도 말 친구 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연변에 있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오다 보니 한국에까지 왔답니다. 아, 아주머니도 사연이 많은 분이시군요. 자, 캔맥주 드셔요. 덕배는 보미에게 캔맥주를 권하고 캔맥주를 따자마자 벌컥벌컥 마셨다. 비가 와서 그런지 맥주 맛이 좋습니다. 아주머니도 드셔요. 사무실 규칙상 근무 중에는 술을 못 마시게 한답니다. 사람이 뭐 규칙대로 산다고 부자가 되나요? 그나저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저녁 6시에 나와서 4시까지 한답니다. 그러면 아직도 3시간이 남았군요. 보미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맞아요, 손님. 그러면 제가 3시간치 계산해 드릴 테니 한 잔 드세요. 그러시다면 한 잔만 하겠습니다. 덕배는 무의미한 건배사로 서로의 캔맥주를 부딪혔다. 저는 주 덕배라고 합니다. 성함을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중국에서 저는 류춘하고요. 여기서는 봄이라고 부른답니다. 보미 씨, 중국에서는 언제 오셨나요? 손님, 창피하게 뭘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뭐 늙어가는 호라비가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덕배는 돈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어 보미에게 주었다. 보미는 못 이기는 채 하며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었다. 고맙습니다, 손님. 그제야 보미는 본인 소개를 했다. 작년엔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서 석 달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힘들었죠. 손도 다 부러 터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광 비자로 서울에 왔어요. 관광 비자로 오면 취업이 잘 됩니까? 에이, 아저씨, 다 아시면서 뭘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저는 아저씨가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당 일은 집어치우고 친구의 소개로 이번에는 노래방 도우미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사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취업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특히나 노래방 도우미 하는 것을 들키면 벌금도 내야 하고요. 바로 추방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도 중국에서 온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저씨는 궁금한 게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겠네요. 호호호호호.
그럼 잠은 어디서 주무십니까? 이것 또한 비밀인데요. 모텔에서 합숙을 해요. 돈 벌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럼 한 달에 돈은 얼마나 버시나요? 그것도 비밀이라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감시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요일엔 중국에서 같이 온 친구와 외출을 할 수 있어요. 덕배는 긴장감에 캔 맥주를 한 개 더 따서 벌컥벌컥 마셨다. 아저씨는 인물도 훤하신데 애인이 없나요? 사실 저는 벽돌에 줄눈을 넣는 기공입니다. 그래도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꾼이죠. 소득도 불규칙한 이런 놈에게 따라붙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그래도 돈만 잘 벌면 되는 거죠, 뭐. 제가 볼 땐 아저씨는 멋있는데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저씨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우리 사귈까요? 정말 저와 사귀고 싶습니까?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쉽지는 않은데요. 한국에 와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서류상 위장 결혼을 한 프리랜서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우리 보도 사무실은 외박이 금지예요. 사실 외박 나갔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출국당한 친구도 있고요. 또 남자와 도망친 여자도 많아요. 그러시군요. 새로운 사실을 다 알게 되었군요. 노래방 기계의 예약이 끝나자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보미는 다시 몇 곡을 예약하고 시작을 눌렀다. 덕배는 보미에게 또 물었다. 내 친구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요일에 우리 만날까요?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이고 아저씨, 이 폰은 사무실에서 준 것인데 대포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이 없어요. 그렇군요, 보미 씨. 그나저나 아저씨가 착한 분 같으니까 아저씨가 폰 번호를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요일에 전화를 드리겠어요. 덕배는 술 기운에 보미의 옆자리에 앉아 보미를 껴안고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 처음에 밀쳐내던 보미도 덕배가 마음에 드는지 키스에 응했다. 두 사람은 안쪽이 보이는 문 쪽을 피해서 다시 고쳐 앉았다. 저는 보미 씨가 마음에 듭니다. 사실 저도 애로운 여자랍니다, 아저씨.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저도 싱글인 친구와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네, 아까 이름이 덕배 씨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주덕배입니다. 덕배는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보미가 마시다만 캔 맥주까지 마저 마셔버렸다. 그럼 이 자리가 끝나면 바로 숙소로 가시나요? 예, 시간비 받아서 실장님께 드리고 다른 데 콜이 없으면 숙소로 가요. 덕배는 보미에게 두 번, 세 번 일요일에 만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두 사람은 3시가 조금 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님, 두 분이 좋아서 깨가 쏟아졌나 봐요. 호호호호. 사장님 덕분에 쓸쓸하지 않았답니다. 덕배는
캔 맥주값과 노래방비, 도우미, 요금까지 카드로 계산을 마치고 나왔다. 두 사람은 계단에서 눈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덕배는 멀찍이 숨어서 보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검은색 승합차가 와서 도우미를 태우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덕배는 연애는커녕 키스 한 번 하고 거금 20만 원을 지출했다. 덕배가 하는 일은 벽돌에 줄눈을 넣는 맷지 일이고 비가 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덕배는 화요일에 비가 그치고 수, 목, 금, 토, 4일을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 덕배는 일을 하면서도 보미를 만나는 상상 속에서 살았다. 아담한 키, 작은 얼굴의 보조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 수시로 모습을 떠올렸다. 보미가 약속한 대로 전화를 할까? 덕배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보미를 만나기 위해 사우나에 들러 목욕과 이발도 깔끔하게 했다. 그리고 친구인 병태에게 전화를 했다. 병태야, 저번에 말했던 노래방 도우미에게 오늘 전화가 오기로 했거든. 만약에 내가 콜하면 스탠바이 하다가 바로 나와라. 야, 덕배야, 꿈 깨라. 너 허당 꿈꾸는 거 아니냐? 자식,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그러니 아직도 호라비 신세를 못 면하는 거지. 나는 그래도 장가 가서 3년은 살아봤잖냐? 야, 나는 너처럼 직업에 재산까지 속이고 하는 그런 사기 결혼은 절대 안 한다. 들통나면 어차피 이혼당할 건데 안 그러냐? 너랑 나랑 같냐?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하여튼 내 말이 사실인지 어디 한번 기다려 보마. 하하하. 덕배는 보미의 전화를 기다리다 지쳐서 점심때 컵라면으로 때우고 하염없이 휴대폰을 만져보고 있었다. 그때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주덕배 씨 전화가 맞나요? 예, 보미 씨. 반갑습니다. 난 또 잊어버린 줄 알고 걱정을 했지 뭡니까? 하하하. 오늘 또 새벽 4시까지 일하고 5시쯤 잠들어 12시에 일어나 브런치 먹고서 대충 씻고 친구와 나와서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러면 7호선 전철 세종대역 건대 방향 3-3 승강장으로 나올 수 있죠? 우리가 금방 그리로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덕배는 불이 나게 병태에게 전화를 했다. 야, 병태야, 자식. 나를 못 믿는다고 했지? 여자 2명 불러냈으니 오늘 밥은 네가 사는 거다. 알았지? 자식, 제법이네. 알았어, 임마. 세종대역 5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그래, 지금 바로 나와라. 알겠냐? 덕배와 병태는 만나자마자 3-3 승강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자 둘이만 서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여자들은 여름인데도 선글라스에 모자와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었다. 저 보미 씨 맞죠? 예, 덕배 씨. 여기는 제 친구 린샤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린샤오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병태라고 합니다. 일단 뚝섬 유원지 선상 레스토랑으로 가서 얘기를 나눕시다. 네 사람은 전철을 타고 뚝섬 유원지역에서 내렸다. 저기가 바로 한강 유람선 타는 곳입니다. 와, 경치가 참 좋은 곳이네요. 두 여자는 눈을 번쩍이며 희둥굴의 주변을 둘러보았다. 네 사람은 선상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야, 병태야,
가서 와인하고 스테이크 좀 시켜봐라. 알았어, 임마. 오늘은 내가 호구다, 호구. 병태가 주문을 하러 간 사이 덕배가 물었다. 더운데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호호호. 우리가 직업이 그렇다 보니 누군가 알아볼까 봐 어쩔 수 없이 가렸답니다. 음식이 나오자 두 여자는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다. 그제야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보미의 친구 린샤오라는 여자는 보미보다 좀 더 큰 키에 쌍꺼풀을 한 얼굴이 갸름한 미인이었다. 야, 병태야. 오늘 네 파트너가 될 미인이 나오셨다. 하하하. 안녕하세요. 저는 오병태라고 합니다. 예, 저는 린샤오이고 한국 이름은 그냥 주지수라는 가명을 쓴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턱 쏜 거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병태가 말했다. 덕배는 레드와인을 와인잔에 따랐다. 우리 네 사람의 멋진 교제를 위하여. 위하여! 네 사람은 건배를 하고 식사를 했다. 병태, 내가 술과 음식을 샀으니까 유람선 표는 내가 끊을게. 덕배와 병태는 여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강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다. 선상에서는 빠설수가 있었으나 네 사람은 관심 밖이었다. 여자들의 환심을 사고 싶을 뿐이었다. 유람선이 한 바퀴 돌아올 때쯤 병태와 덕배는 잠시 작전 모의를 했다. 병태야, 배에서 내리면 저 린샤오라는 여자를 데리고 따로 떨어져라. 알았어, 임마. 네 사람은 유람선에서 내려 전철역으로 걸어갔다. 보미 씨, 몇 시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일요일에는 7시에 저녁밥이 나오고 그래서 7시 전에는 들어가야 해요. 벌써 시간이 3시 하고도 반이네요. 우리 6시 반에 다시 세종대역 3-3 승강장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덕배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태는 린샤오의 팔짱을 끼고 골목의 모텔로 향했다. 덕배도 보미의 손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 덕배 씨, 우리 다음에 만나서 가면 안 될까요? 모텔 간판이 나오자 보미가 물었다. 내가 꼭 매춘녀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보미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보미 씨를 벌써 사랑하게 되었어요. 덕배는 머뭇거리는 보미를 이끌고 모텔로 들어갔다. 드디어 단둘이 모텔방에 들어서자 명수는 보미를 꼭 껴안았다. 보미 씨, 내가 보미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꿈속에서도 보미 씨 꿈만 꿨답니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보미 씨, 사랑합니다. 덕배는 후다닥 샤워를 하고 보미를 욕실로 밀어 넣었다. 덕배는 샤워를 하고 나오는 보미를 번쩍 들어안고는 바로 침대로 갔다. 보미는 중국에서 아이를 둘씩이나 낳은 여자이고 오랫동안 남편과 떨어져 성적인 욕구가 불타올랐다. 덕배씨, 서둘지 마세요.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저는 오래도록 덕배씨를 느끼고 싶어요. 덕배는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보미의 육체를 탐하였다. 침대가 삐거덕거릴 정도로 힘을 쏟아 부었다. 너무 좋아요, 덕배씨. 보미는 오랜만에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지라 감격에 겨운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격정의 시간을 보내고
가운만 걸친 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보미 씨,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덕배 씨. 우리 자주 만납시다. 저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다음 달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한 달 후 다시 들어와야 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중국에 남편과 함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연변에서 살고요. 남편은 북경에 군 간부로 있어요. 남편은 북경에 현지처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떨어져서 산다면서 왜 남편이라 부르죠? 옛날에 제가 탈북을 해서 공안에게 붙잡혔거든요. 그때 연변에 준사관으로 근무 중인 지금의 남편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했고 딸 2명도 낳았죠. 그러나 남편이 북경으로 진급해서 떠난 후에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5년 전부터는 발길을 끊더라고요. 그러기를 벌써 10년째이고 그래서 아이들 양육 때문에 한국에 돈을 벌려고 왔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아니,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줍니까? 북경에서 여자와 살다 보니 주기는 주는데 아주 조금이라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돈 벌려고 한국에 왔어요. 아이들은 친정 엄마가 키우고 있죠. 그러시군요. 저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테니 중국에 가기 전에 우리 다시 만나서 의논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약속한 6시가 다 되었네요. 그렇군요. 다음 주에도 꼭 만나주세요. 아시겠죠? 예. 두 사람은 전철을 타고 세종대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병태와 린샤오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좀 늦었네요. 다음 주 만날 때는 좀 일찍 만나도록 합시다. 보미와 린샤오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알 수 없었다. 병태와 덕배는 아쉽지만 두 사람을 보내야 했다. 네 사람은 손을 흔들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야, 병태야, 린샤오는 어땠냐? 우리 선술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면서 얘기하자. 그래, 저번에 갔던 순두부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더 하자. 두 사람은 화양리 순두부집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 여기 순두부 2개하고 막걸리 좀 주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막걸리는 장수 막걸리로 드릴까요? 좋습니다. 2병 주십시오. 우리 각각 1병씩만 하는 거다. 두 사람은 막걸리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야, 병태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모텔로 가자니까 서투른 한국말로 우리 처음인데 모텔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간다고 버티더라고. 그래서 신사임당 지폐를 넉 장 꺼내서 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따라오더라고. 하하하하. 야, 이심전심이라고 어째 나하고 똑같으냐. 흐흐흐. 나도 20만 원 줬거든. 크아. 그래, 침대에선 어땠냐? 자네 덕분에 중국 미인을 안아봤으니 좋았어. 고맙다 친구야. 덕배는 보미를 만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일요일 아침 병태에게 전화를 하고 사우나로 갔다. 집으로 돌아온 덕배는 느긋하게 보미의 전화를 기다렸다. 이번엔 11시가 조금 넘어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덕배는 보미에게 일부러 뜸을 들이느라 한참 후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보미 씨, 안녕하십니까? 예, 덕배 씨. 저는 전화를 안 받아서 자는 줄 알았네요. 이것저것 집안일 하느라 벨소리를 못 들었네요. 하하하하. 저번엔 시간이 촉박해서 구경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이번엔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어린이 대공원이 근처에 있다던데 한 번도 못 가봐서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 11시 10분이니까 11시 반쯤 어린이 대공원역 1번 출구에서 만납시다. 덕배는 보미에게 시간 약속을 하고 병태에게 전화를 했다. 병태야, 11시 반에 어린이 대공원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시간 맞춰서 나와라. 오케이, 알았다. 네 사람은 전철역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다. 여자들은 동물원 구경을 하면서 좋아라 했다. 스릴 넘치는 바이킹을 탈 때는 놀라서 남자들에게 쓰러져 안기다시피 했다. 어린이 대공원 여기저기 구경을 한 네 사람은 1시가 넘어서 어린이 대공원 후문으로 나왔다. 야, 덕배야. 우리는 서로 식성도 다르니까 따로 떨어져서 밥을 먹든지 술을 먹든지 하자고. 병태는 린샤오와 오붓하게 있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 좋아. 그러면 이따가 6시 반쯤 1번 출구에서 다시 만나자고. 오케이. 알았다. 덕배는 병태의 대답을 뒤로하고 보미와 함께 걸어갔다. 보미 씨, 뭐가 먹고 싶으세요? 나는 한국의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그럼 저 건너편 먹자 골목으로 갑시다. 덕배는 보미와 팔짱을 끼고 김치찌개 전문이라고 써놓은 가게로 들어갔다. 덕배는 보미가 소주는 한두 잔 마신다는 걸 들었기에 김치찌개와 소주를 시켰다. 역시나 한국에는 김치찌개가 최고입니다. 허허허. 김치찌개는 나도 잘 끓이는데 좋아하시니 잘 됐네요. 하하하하. 보미는 덕배가 술이 한 잔 들어가고 기분이 좋아지자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덕배 씨,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은 했지만 요즘 여자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콧대가 높아서 전 포기했습니다. 그럼 결혼 상대로 저는 어때요? 호호호. 보미 씨는 나하고 4살 차이니까 딱 좋은데요. 보미 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잖아요. 아이고, 서류상으로만 남편일 뿐이지요. 남편을 못 본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어쩐지 침대에서 목마른 사슴처럼 적극적으로 매달리더라고요. 하하하하. 덕배 씨, 놀리지 마세요. 정말로 몇 년 만에 남자에게 안겨봤다니까요. 덕배 씨만 좋다면 저는 덕배 씨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덕배는 보미가 결혼을 하자고 덤벼드니까 뒷생각 안 하고 호라비 신세를 벗어날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래요, 보미 씨. 중국 남편과 서류상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저도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덕배 씨. 나도 사실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보미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욕망이 갈수록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나왔다. 힘 좋은 호라비에다 집도 소유하고 있으니 덕배를 재혼 상대로 점 찍었다. 어차피 보미는 남편과 살 수 없기에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요, 덕배 씨. 그러면 다 먹었으니까 우리 이제 나가요. 보미는 덕배의 대답을 받아내자 팔짱을 끼고 먼저 나가자고 말했다. 보미는 모텔에 가서도 덕배의 온몸을 애무하며
덕배의 환심을 샀다. 처음 모텔에 갔을 때는 덕배가 리드하는 대로 따랐지만 이번엔 보미가 덕배를 리드에 나갔다. 덕배는 보미에게 푹 빠져들었다. 자기야, 좋았어요? 음, 기분 째지게 좋았어. 나는 보미 씨가 이렇게 멋있는 여잔 줄 몰랐지. 덕배가 좋아하자 보미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나 이번 주까지 일하고 이번 달 말쯤 중국으로 돌아가요. 불법 체류자 되면 재입국을 못해요. 알았죠?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 집에서 나하고 같이 살겠다는 확답을 편지로 써줘야 그것을 믿고 다시 나오지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보미 씨. 그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보미는 준비를 한 듯이 가방에서 볼펜과 메모지를 꺼내 덕배에게 들이밀었다. 음, 결혼 서약서. 류춘하와 주덕배는 결혼을 약속하고 주덕배 집에서 함께 살기로 약속한다. 이렇게 써줘야지 내가 자기를 믿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요. 안 그래요? 아, 이런 각서를 써달라 말이죠. 덕배가 메모지에 결혼 서약서를 써주자 보미는 가방에 메모지를 넣고 다시 덕배에게 달려들었다. 나 이번에 중국 들어가면 적어도 2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해요. 덕배도 2달 동안 보미를 못 본다고 생각하자 아쉬운 마음에 욕정이 다시 끌어올랐다. 두 사람은 침대로 가서 다시 한바탕 욕정을 풀었다. 덕배는 6시쯤 보미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역으로 향했다. 네 사람은 약속 시간에 맞춰서 다시 만났고 손을 흔들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야, 병태야. 린샤오, 오늘 어땠냐? 린샤오가 액세서리를 사달라고 해서 이미테이션 귀걸이와 이것저것 사줬지. 린샤오는 어땠냐고 임마. 이번 달 말에 중국으로 간다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2번이나 했다야. 으하하하. 어떻게 우린 그렇게 통하냐? 그럼 너도 2번? 하하하하. 덕배와 병태는 길가에서 호탕하게 한바탕 웃었다. 보미는 중국으로 가자마자 엄마에게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렸고 기쁜 마음으로 재혼 소식을 알렸다. 엄마, 나 한국에서 재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다. 지 애비란 놈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 그게 더 좋은 결정이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애들을 데리고 북경으로 가요. 가서 이혼을 해 주든가 아니면 애들을 데리고 키우든가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보미는 남편이 보낸 편지에 발신자 주소를 챙겨서 떠날 준비를 했다. 아이들과 엄마를 모시고 왕복 열흘이 걸리는 북경으로 향했다. 보미는 어렵게 길을 물어물어서 발신자 주소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북경에서도 비싼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잔뜩 긴장을 하고 있던 보미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냈다. 네, 저 웨이밍 씨를 찾아왔는데요. 이어서 30대 여자가 안전고리 사이로 얼굴을 쑥 내밀었다. 웨이밍 씨는 왜 찾으시나요? 네, 저는 웨이밍 씨 집사람 되는 사람인데요. 할 말이 있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아파트 안쪽의 여자는 보미의 말에 의구심을 가지고 문을 열어주었다. 지금 애기 아빠는 집에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일단 들어와 보세요. 문이 열리자 보미와 엄마, 아이들까지 4명이 들어가자 젊은 여자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을 쳤다. 거실에는 젖돌이 됐을까 말까 하는 아기가 흔들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저 아기가 자고 있으니 무슨 일인지 조용히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 10살, 7살 두 아이는 남편과 살 때 낳은 우리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친정엄마가 다 키워주셨어요. 남편은 5년 전에 한번 다녀가고 이후로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무 소식도 없었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남편에게 전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애들까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요. 물론 그러셨겠죠. 저는 웨이밍 씨 본처입니다. 딴 살림 차려놓고 소식도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젊은 여자는 민망한 듯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이 아이들은 웨이밍 씨 자식이니까 여기서 키우든가 아니면 위자료 챙겨서 이혼을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결정을 내려주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니 그렇게 하세요. 보미가 대차게 나가자 젊은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젊은 여자는 화장대 앞으로 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 난데요. 연변에서 당신 아이들과 부인이 집으로 왔어요. 빨리 집으로 와서 해결을 해 주세요. 젊은 여자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젊은 여자 딴에는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았다. 보미는 젊은 여자가 내준 음료수를 마시며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거실로 들어온 웨이밍은 아이들과 장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웨이밍은 장모한테 짧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민지는 웨이밍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음, 음, 루앙 엄마,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웨이밍은 보미와 장모 그리고 본인이 낳은 자식들을 보고 민망해서 보미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장모는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 뒤따라서 함께 들어갔다. 아니, 루앙 엄마, 어쩌자고 연락도 없이 이렇게 들이닥친 거야? 아니, 5년간 소식도 없더니 신혼 살림 차려서 아이도 놓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보미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얘기를 합시다. 알았어요. 저 아이들은 당신 새끼들이니까 당신이 데리고 키우든가 아니면 위자료 챙겨서 이혼을 해 주던가 빨리 결정하세요. 그 전에는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장모는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고 보미와 웨이밍 둘 다 한동안 침묵뿐이었다. 그동안 내가 북경으로 전출을 오다 보니 당신에게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거두절미하고 내일 법원으로 가서 이혼을 해주겠소. 아이고 이 사람아 그동안 우리 보미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는 있는가? 예, 장모님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내일 있는 돈 모두 찾아서 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웨이밍도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리자 그렇게 말을 해버렸다. 그럼 아이들과 이 방에서 자고 내일 아침 법원으로 갑시다. 정말로 당신은 참 무심한 사람이에요. 보미는 슬픔이 밀려와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신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싶어요. 이 사람아, 내 처지도 좀 생각해야지. 바깥에 애기 엄마도 있잖아. 걱정 마. 내가 그 대신 은행에 있는 돈 몽땅 찾아서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알았어요. 내일 돈부터 찾아서 주세요. 만약 또 거짓말하면 아이들 둘 다 여기 놓고 떠날 거예요. 알았어. 알았다고. 시키는 대로 할게. 웨이밍은 꼼짝 못하고 보미의 뜻에 따랐다. 이튿날 보미는 엄마와 함께 웨이밍을 따라 나섰다. 웨이밍은 보미 때문에 은행에서 돈부터 찾았다. 여기 봐. 잔고가 하나도 없지? 이 돈이면 애들과 1년은 살 수 있을 거야. 보미는 더 이상 따질 수 없어서 돈을 가방에 쑤셔 넣고 법원으로 따라갔다. 웨이밍이 군 간부 신분이라서 특혜를 받아 이혼 서류는 쉽게 통과되었다. 자, 보라고. 여기 이혼 서류 아래 법원 직인이 보이지? 웨이밍은 보미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확인을 시켰다. 알았어요. 이제 당신 소원대로 하고 사세요. 웨이밍은 군 직장으로 돌아갔고 보미와 장모는 아파트로 향했다. 띵동, 띵동. 아, 오셨군요. 웨이밍은 어디로 가셨나요? 보미는 거실로 들어가서 젊은 여자에게 말했다. 어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무심한 저 사람에게는 이 방법 외에는 없었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혼했으니 같은 여자로서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예,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런 할 말이 없네요. 아이들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보미는 엄마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목표는 달성했으니 연변으로 가요, 엄마. 보미 일행은 5일 만에 다시 연변으로 돌아왔다. 엄마,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간다. 알았지? 애들과 엄마는 한국에 간다니까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다. 보미는 비행기를 타야 하기에 중요한 물품과 우선 입을 옷까지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 보미는 린샤오에게 한국으로 간다는 말을 했으나 린샤오는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적다면서 이번엔 일본으로 가겠다고 했다. 보미는 한국으로 간다는 편지를 써서 덕배에게 특급 우편으로 보냈다. 며칠 후 보미 일행은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보미가 보낸 특급 우편 편지는 5일 만에 덕배에게 도착했다. 덕배는 애들과 엄마까지 온다는 소식은 까맣게 모른 채 집안 청소를 했다. 편지를 받은 지 이틀 후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덕배씨, 나 공항에 도착했어요. 덕배씨가 적어준 주소대로 택시 타고 갈게요. 그래요. 조심해서 오세요. 택시 승강장에 줄 서 있는 택시를 타면 안전해요. 약 2시간 뒤 덕배네 집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띵동, 띵동. 덕배는 반가움에 재빨리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덕배는 기겁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을 치고 말았다. 말로만 들어왔던 아이들 둘과 장모까지 한 가족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것이다. 자기야, 우리 엄마하고 애들이에요. 얘들아, 앞으로 아빠 될 뿐이니까 인사드려라. 엄마도 빨리 들어오세요. 덕배는 싫은 내삭을 할 수 없어 장모에게 인사를 했다. 장모님,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얘들아, 너희들도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덕배는 커다란 캐리어 가방 3개를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엄마, 저기 벽에 아저씨하고 엄마 사진이 있네요. 그래,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라고 불러야 한다.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덕배는 보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질 수도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덕배네 집은 방이 3개라서 장모와 아이들에게 방을 배정해 주었다. 덕배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까마귀도 예쁘게 보인다는 말을 위안으로 삼았다. 보미는 가족이 한꺼번에 온 것에 대한 미안함에 위자료로 받은 돈을 덕배에게 내밀었다. 자기야, 이거 위자료로 받은 돈이거든? 이 정도면 아마도 우리 식구 1년은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요. 위자료를 받아냈다니 보미도 참 대단한 사람이군. 덕배는 울 수도 웃을 수도 없어서 일단은 보미의 기분을 맞춰주기로 했다. 보미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예식장부터 알아보기로 했다. 자기야, 우리 가족과 자기네 지인들에게 알려서 간단하게 예식을 치르고 살도록 해요. 알았어. 약삭 빠르고 철두철미한 보미는 덕배를 꼬드겨서 구청 근처의 대서방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를 해야 애들과 엄마도 대한민국 국적을 얻어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다. 52세 호라비 주덕배와 48세 류춘아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호라비 결혼식에 말도 안 통하는 7살, 10살 딸이 사진에 V자를 그리며 서 있었고 장모 역시 미소를 가득 지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혼자 살던 덕배는 보미의 자식들과 장모까지 대가족 모두를 부양해야만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보미가 결혼을 하고도 노래방 도우미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그것도 보도 사무실이 아닌 프리랜서로 말이다. 그것은 덕배가 날씨 따라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자기야, 나 노래방에 다시 나가야겠어요. 뭐라고? 노래방엔 왜 또 나가냐고. 식구들이 많으니까 생활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중국보다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들 보기에도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전철로 2-3거장 떨어진 곳에 가서 하면 돼요. 예전에도 300은 벌었는데 프리랜서로 나가서 느긋하게 해도 그만큼은 벌 수가 있어요. 아니, 식당에 알바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힘들어서 못해요. 내 나이가 50을 곧 바라보는데 그 대신 집에 일찍 들어오면 되잖아요. 아무리 말려도 보미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 보미와 결혼한 후 노동시장에서 덕배를 부르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애들 둘과 장모까지 데리고 와서 신혼 재미도 망가져 버렸다. 덕배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보미를 내버려 두었다. 보미가 일을 나가면 덕배는 신세 한탄을 했다. 야, 덕배야, 이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호라비 시절이 좋았다고. 그때가 더 편하고 좋았어. 덕배는 미친놈처럼 소주병을 든 채 오늘 또 한강변을 헤매고 있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낭독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웃어 보았네요. 독자님들도 그러셨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